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우새의 소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질염은 수영장, 바닷가, 그리고 기타 물놀이나 여러가지 사우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세균이 유입이 돼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질 쪽의 산성 유지가 잘 안 되면서 내부에서 균이 번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질염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들에는 세균성 질염, 그리고 칸디다성 질염, 그리고 질 트리코모나스증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균성 질염부터 보시면 일단 가장 특징적인 게 냄새예요. 생선 썩는 냄새라고 하거든요. 분비물을 봤을 때 진짜 약간 하얀색에 비슷한 불투명한 색상이 좀 나타나고요. 따갑고 선교통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잦은 성교 혹은 질을 세척한 뒤에 반복되는 알칼리성화로 인한 정상 질 세균균 생태계의 변화. 우리 질 쪽은 pH가 4.5에서 5.5로 약산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제품들은 계면활성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칼리성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런 걸로 자주 씻고 하시다 보면은 이 정상 세균이 많이 죽게 되면서 세균성 질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은 이렇게 적었고요. 다음으로 칸디다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치즈 같은 분비물이에요. 가려움이 다른 질염에 비해서 매우 심하고요. 냄새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이거를 너무 내가 냉이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데 라는 걸로 불편함을 겪고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따갑고 성교통 요거는 많이 있으신 편이신 거고, 원인은 칸디다균의 과증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생제를 너무 많이 복용을 했거나 해서 내 면역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많이 걸리는 질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균성 질염이나 칸디다성 모두 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 트리코모나스증이 있는데요. 특징적인 게 다른 두 가지와는 다르게 성전파성 질환이에요. 질염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병인데요. 특징적으로 분비물이 노란빛을 띤 초록색의 거품나는 점액. 거품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색상이 다른 거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교통도 있고 가려움도 있는 편이고요. 냄새는 계란 썩는 냄새라고 하는데 그냥 뭔가 조금 불편한 냄새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세 가지 질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질염들이 평상시에 관리만 정말 잘 하신다면 많이 예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질염의 예방과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흔히 Y존 케어라고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여성 청결제랑 질 세정제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여성 청결제하고 질 세정제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 청결제는 화장품이고요. 또 질 세정제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부위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성 청결제는 우리가 소음순, 대음순 이렇게 말하는 이런 여성의 외음부, 바깥쪽을 세정하는 청결제를 말하는 거고요. 질 세정제는 질의 안쪽 부분, 질 쪽을 세정하는 내음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청결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제가 다 설명드리기 정말 벅찰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올리브영, 롭스 등의 일반 화장품 파는 데서 많이 구매하실 수 있는 것들이 다 여성 청결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 세정제는 약국에서 많이 구매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디노베타딘이나 솔박타액 같은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사용 여부도 조금 다르게 구분을 지어놨는데요. 여성 청결제는 의사와 상의가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 세정제는 증상이 있을 때 권장하는 만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질 세정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요. 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임신 때 아무래도 분비물이 더 많이 나오고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저자극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청결제나 세정제 둘 다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같이 정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외음부나 질 쪽이나 이쪽은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pH가 4.5에서 5.5 정도로 유지가 돼야지만 정상 질내 유산균이 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이거에 맞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정상세균도 유익균도 같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질염 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질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부를 좀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조산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금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청결제는 되도록 저자극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너무 자주 사용하기보다는 일주일에 1, 2회 이 정도로 사용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질세정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한 뒤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권장이 됐을 때 사용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여성 청결제와 질세정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Y존 케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산부인과 간호사인데 그냥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말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병원에 일을 할 때 내려왔던 공지가 하나 있었어요. 한 2016년, 17년 이 정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내려온 공지에 의하면 그전에는 저희가 외음부 소독을 할 때 베타딘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더 이상 이제 베타딘을 사용하지 말고 멸균 생리식염수로만 소독을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라는 공지가 내려왔었어요. 이런 공지는 보통은 많은 연구랑 여러 가지 논문을 바탕으로 확인을 거친 다음에 내려오는 공지인데요. 그때 보고 너무 과하게 오히려 소독약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깨끗한 물로 씻는 게 더 바람직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수돗물로만 씻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리 전이나 이럴 때는 분비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생리 기간에도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좀 찝찝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로만 씻으려고 했다가도 냄새도 나고 하니까 자꾸 바디워시를 사용하게 되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공부를 좀 더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비물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물에는 잘 쉽게 녹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자극이 덜한 제품으로 성분도 꼼꼼히 확인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제가 자주 하는 Y존 케어 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한 20살 때쯤인가 항생제를 조금 많이 먹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생제를 먹고 나서 그때 한번 질염이 심하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제가 항생제를 보여드리니까 요 약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고 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조금만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과제가 많거나 일이 힘들거나 하면은 감기보다 더 자주 오히려 질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때마다 병원에 가기는 힘드니까 뭔가 대안책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시도도 하고 또 다양한 제품도 많이 써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된 습관이나 이런 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일단은 잘 때는 무조건 속옷을 다 탈의하고 자는 편이고요. 그리고 절대 꽉 끼는 바지나 꽉 끼는 스타킹이나 심지어 속바지도 저는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주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만큼 제가 많이 예민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치마를 입을 때 속바지를 입거나 해서 아래쪽이 좀 쪼이고 답답하게 되면은 그날은 정말 영락없이 바로 질염의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가렵거나 아니면 분비물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조금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진짜 꽉 끼는 옷들은 아예 피하고요. 그 다음에 잘 때도 슬립이나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속옷은 아예 탈의하고 잔 뒤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 전후로 해서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그 시기에 더 질염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생리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래서 좀 더 따져서 최대한 자극이 덜 되는 거, 면생리대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정말 자주 교체를 해주는 게 오히려 저는 분비물이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습해지기 때문에 자주 교체해주면 훨씬 더 자극이 덜해서인지 질염에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저자극 여성 청결제예요. 저도 이걸 선택하기까지는 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품을 좀 써보고 성분도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면서 저에게 맞는 세정제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쓴 뒤로는 질염이 생기는 빈도나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질 세정제하고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템포형이나 뭐 주사기 형태로 나와 있는 세정제도 많이 써보긴 했는데 일회용이라 좀 더 깔끔하고 더 안쪽까지 씻으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자극이 되었는지 다음날에는 영락 없이 또 질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 세정제는 그냥 꼭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시는 거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염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바로 소독하고 치료를 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짜 감기처럼 자주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는 진짜 잘 씻고 뭐 습하지 않게 관리도 잘 하는데 또 질염이 생기고 약간 간지러운 증상이 있는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낮에만 그러면 괜찮겠지만 밤에 갑자기 간지러울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다가 항시 그냥 연고, 미리 샤워해놓은 연고하고 질정제가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증상이 생기면 바로 뭐 연고를 바른다거나 간단하게 씻고 뭐 질정제를 넣고 잔다거나 하는 게 빠른 증상 완화에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제 Y존 케어 팁까지 총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앞에서 뒤로 닦지 마세요. 꽉 끼는 옷은 입지 마세요. 이런 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일 것 같고 제가 추가로 드릴 수 있는 팁은 항상 이제 응급약처럼 우리가 타이레놀이나 데일밴드를 집에 구비해 놓는 것처럼 이런 질에 바르는 연고나 이런 것도 미리 처방받았을 때 집에 잘 구비해 놓으면은 응급시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과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청결제를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점. 왜냐면 저희가 씻을 때 얼굴이나 바디나 뭐 헤어 다 비누 한 가지 분만 쓰진 않잖아요. 얼굴은 폼 클렌징, 바디는 바디워시, 헤어는 샴푸 이렇게 다 따로따로 쓰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에는 특히나 Y존은 pH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4.5에서 5.5잖아요. 약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쓰는 바디워시로 이거는 알칼리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막 이렇게 씻고 쓱쓱쓱 씻으면은 당연히 감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로만 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자극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시는 거를 꼭 권장을 드리고요. Y존 쪽의 피부는 우리 이 눈꺼풀도 되게 얇잖아요. 이것보다 더 얇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자극은 진짜 꼭 피해 주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베타딘 이것도 소독제죠. 우리 빨간 약. 이렇게 빨간 약으로 아예 강하게 소독을 해버리면은 우리 질내에 있는 유익균도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소독제가 들어간 제품은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또 찾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